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어떤 걸 먼저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은 이 편한 세상 지제역, 단위세대 평면하고 사이버 주택 전시관 보면서 어떤 집이 좀 더 나을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 공통사항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사실 대림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되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아파트 구조에서 벽식 구조인 이상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 이게 밑에 스티로폼 많이 깐다고 소음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소음이 바닥 면 자체로도 울리지만 사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40mm 깔고 60mm 깐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정도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집은 절대 바닥이 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대 100% LED 등기구는 당연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유해인 물질이 적은 친환경 마감 자재도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세련된 디자인의 아트월, 이건 사실 저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트월에 타일을 발라주죠. 근데 아트월을 타일을 바르지 않고 친환경이라는 이슈를 하나 들고 나와서 MDF 패널에 필름이 발라져 있는 좀 텁텁해 보이는 마감재를 쓰는데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도 디자인 아트월이 훨씬 쌉니다. 타일이랑 자재값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시공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구 A 타입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평면을 먼저 쭉 보고요. 사이버 주택 전시관을 또 쭉 한 번에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앞서 입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구 A 타입 같은 경우가 우측, 동측이랑 남측이 일부 깔려 있고요. 이쪽 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측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뷰가 썩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우측이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더 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외기실이 주방 좌측에 붙어 있어서 여기 실외기실이죠. 아마도 조금 열교환이나 소음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외기실이 사이즈가 큰 걸로 봐서 대피 공간도 아마 상하 계단 사다리로 풀리는 케이스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흔한 4베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4베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집의 깊이감이 좌우를 늘린 만큼 좁아져요. 그래서 거실 깊이도 얕고 방 깊이도 얕다. 그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림에서 시트하우스 형태로 풀면서 주방이 되게 깊어졌어요. 주방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면에서 주방을 딱히 많이 쓰시지 않는 분은 오히려 방들이 너무 작지 않나, 거실도 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구 B타입 넘어가 보겠습니다. 5구 B타입은 타워형이고요. 여기 그래도 자리 좋은 코너에 박혀 있네요. 5구 A타입이랑 같은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타워형이고, 딱히 설명드릴 이유가 없는 정도의 아일랜드가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식탁을 이렇게 길게 붙이란 말이겠죠. 이렇게 붙이면 이상해질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붙이거나 대형 식탁은 이렇게 길게 중간에 던져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좀 작다 싶은 면은 있죠. 여기서 이 집에서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PD 파이프 덕트라 그래서 파이프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연결되는 수직 배관을 넣어놓는 공간인데
여기 들어갈 파이프 양이 욕실에서 나오는 것밖에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욕실 여기를 보시면 이만큼밖에 안 필요한 건데, 이 면적도 아무리 펴봐야 이만큼밖이면 다 된다. 결국 요만큼이 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있냐? 아마도 면적을 5구로 맞추기 위해 땜빵을 했을 수 있다. 고로 이 벽을 트면, 여기 바닥은 다 치거든요. 보통 바닥 공사를 다 하니까 시멘트 바닥이긴 하지만, 이렇게 트면 여기다 가구 하나 정도 심어 넣을 수 있는 캐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다면, 여기가 여유가 있는 만큼 파이프를 막 박아 놓으면 또 텄을 때 막상 쓸 수 없는 공간일 수는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타입 넘어가 보겠습니다. 74 타입이 단지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요. 정남향이기는 하나 뷰는 아무튼 앞동을 바라보는 뷰가 될 것 같습니다. 74 타입도 4베이로 풀려져 있고요. 74 타입을 보시면 요게 시트하우스에서 기본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위에서 5구에서는 적용이 못 된 것 같고, 현관 창고, 대형 현관 창고에 대한 니즈가 많다. 거기에 잡다구리한 걸 다 쌓아 놓더라 하는 실증적인 면을 대림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평면에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현관 창고가 커져서 우리가 살면서 짱 박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만큼, 사실 요거 반쪽에서 주방 팬트리로 줘도 되는데 주방 팬트리가 없는 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여기가 아마 이쪽 방향으로 보는 냉장고장일 거고, 여기 냉장고장이 하나 있고 여기 톨장이 하나 정도 껴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시르기실이 주방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는 거. 74 타입부터는 요 다용도실에 보조 주방 가구가 들어오네요. 여기 아마도 그 빨래 할 수 있는 세면대일 것 같고요. 파우더룸 들어가시면 드레스룸도 대형으로 구획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84A 타입 가볼게요. 84A 타입은 세대수가 좀 적나 보네요. 206세대. 동남향하고 정남향이 있고, 요 113동 같은 경우는 뭐 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5동인가요? 105동도 뷰가 좋을 것 같습니다. 74 타입과 완전 동일한 평면이죠. 사이즈들만 스케일감대로 조금씩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4B 타입이고요. 84B 타입이 남서양, 동남향을 보고 있는데 공단 뷰네요. 84B 타입이. 84B 타입 공단 뷰인 만큼 좀 특이한 평면을 넣어놨는데, 요새 임대에 대한 니즈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택에 따라서 그냥 34평 일반 집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세대 구분을 하면은 투룸 오피스텔 같은 사이즈의 집을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대신 우리 집은 요만큼 잘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좌우로 길디 긴 평면이에요. 그만큼 상하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냥 우리 집으로 쓰기에는 복도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방마다 배치가 돼서 사실 수납에서는 왔다인 평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방도 상당히 실속 있게 계획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세대를 나누게 되는 순간 작게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세대 평면이랑 향을 다 봤고요. 사이버 주택전 시간 한번 봐보도록. 시스템을 그 전에 한번 먼저 볼까요? 스마트 클린 앤 케어, 뭐 공기를 정화해 줄게요,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직배기 시스템은 뭐 공기가 바로바로 밖으로 나가요, 안에서 돌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고, 뭐 LED 지하 주차장 디밍 제어, 이런 건 이제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어두웠던 불이 밝아져요, 이런 얘기고요. 딱히 나머지는 특별한 시스템은 없네요. 제가 다른
단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은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사양을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 나열보다 더 나가는 무언가를 줬다 이러면 그게 메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사이버를 가볼게요. 오고 A 타입부터 전체 화면이 어딨죠?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좀 짙은 타일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마루굽틀은 엔지니어드 스톤 가짜돌이에요. 진짜 돌가루로 만든 가짜돌입니다. 그리고 가구가 손잡이 형태로 봐서는 아마도 도장일 것 같고요. 시트 알판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이 있는데 요거는 옵션일지 무상 제공일지는 좀 이따가 임모공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침실 3번부터 쭉 가볼까요? 네, 그냥 하얗게. 대림이 요새 제 스타일인 건 사람들이 무슨 가구를 들고 와도 잘 어울릴 만한 색깔, 정말 베이스가 될 만한 밝은 색깔로 깔아준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다 뺏겨놓은 거 아니냐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건 디자인인 거니까요. 뭐 사실 마감재가 다 똑같이 붙어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까먹지는 않아요. 그냥 배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주방 복도벽도 다 시트 알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주방 가보겠습니다. 주방 오시면 창이 전면 큰 창이 아니고 하부에 작은 창으로 나져 있는데 이러면 상부장을 수납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빛이 좀 덜 들어오고 환기에 좀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리를 하면 요 상부에 공기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창이 터져서 창을 열어줘야 냄새가 나가는데 아래에만 있으면 사실 바람만 들어오지 냄새가 잘 나가진 않아요. 보조주방도 대림에서 계획적으로 좀 크게 둬서 요 건조기랑 세탁기가 좌우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요새 형국이고요. 여기는 아마도 옵션 냉장고이겠죠. 이쪽도 다 알판 처리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요 빌트인 가전도 옵션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시고요. 상판하고 벽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일일 수 있으니까 대림은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림은 최대한 베껴먹는 집이에요. 베껴먹는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덜 주는 회사입니다. 그 의사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걸 해내고 잘 팔아먹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천장이 하나 있고요. 요 시래기실은 유리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PVC로 막혀 있는 거니까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방 한번 가볼게요. 시트하우스로 오면서 대림에서 안방에 원래 이렇게 긴 창이 나 있고 베란다가 하나 나가잖아요. 대림이 그 베란다를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집들이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화분을 많이 기르신다거나 집에서 김치를 많이 담그셔갖고 수공간, 물 젖어도 되는 타일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우더 서랍형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 조명도 들어있네요. 드레스룸도 5군데 작지 않아요? 시스템 가구는 요만큼밖에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짱 박을 수 있고요. 뭐 난 좀 좁아도 들어간 상관이 없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시스템 가구 사서 넣으셔도 돼요. 스타일러는 아마도 옵션이겠죠. 좀 이따가 또 한번 보시고요. 네, 이제 오구 B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A 타입이랑 마감재 색상은 같아 보이죠? 오구니까. 네, 구조도 같아 보이고 역시나 중문이 있고요. 침실 3부터 가볼게요. 창이 진짜 작아요. 대림은 참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도 작고 랩핑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백골이에요. 백골. 그냥 PVC 그 상태입니다. 원래는 여기 우드 랩핑을 보통 하죠. 근데 우드 랩핑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욕먹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이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이 생각보다 어둡네요. 저는 좀 밝은 욕실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이게 반사가 되지 않는 타일 재질이라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침실 3번 다시 갔다가 침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마감재도 뭐 벽지랑 다 같은 것 같죠. 여긴 되게 특이하게 보통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아트월 판넬을 세우는데 반대벽에다가 써놨어요. 특이합니다. 주방 볼게요. 여기는 주방이 어떻게 생긴 거야? 타워형이었죠? 네, 확실히 상부장이 끝까지 달려있으니까 타워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네요. 네, 여기 다용도실을 지나서 실외기실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실로 한번 볼게요. 거실도 뭐 별거 없습니다. 참 생뚱맞죠. 짧아요. 너무 짧아요. 침실 1 안방 가볼게요. 여기도 역시나 안방 발코니가 없고요. 네, 뭐 딱히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4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 두 타입과는 다르게 바닥 타일은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색깔만 봐서는 디딤석의 종류가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가구 색상도 아까 조금 노란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더 그레이시한 걸로 바뀐 것 같고, 현관 중문도 망임 유리로 바뀌었는데 이게 선택사항일지는 좀 이따 또 다시 보겠고요. 아까 보셨죠? 현관 창고 평면에서 엄청 큰 거. 자전거도 웬만하면 그냥 가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관 다시 나가서요. 침실 3번 가보시면 역시나 하얗게 잘 풀려 있고요. 침실 2번 가시면 역시나 하얗게 여기 역시나 판넬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가볼게요. 네, 여기 톨장 있는 것들이 사실 쓰긴 참 편해요. 여기에 좀 빌트인들로 풀려 있는데 요거는 어디가 어떻게 냉장고가 되고 옵션인지는 좀 나중에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일랜드 길게 있어서 쓰기 좋을 것 같고, 바닥 마루가 좀 진하네요. 많이 진하네요. 요거는 어떤 의도였는지, 색깔이 잘못 나온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나머지 톤이 다 화이트이기 때문에 바닥에 눌러주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나무가 약간 녹색기가 있어서 녹색기 있는 게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싸구려 판넬이 아트월 TV 뒷벽부터 주방벽까지 타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타일이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게 거실은 역시나 별거 없고요. 거실 창도 여기 백골인 거 보이시죠? 난간대 아주 그냥 짙은 색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안방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오구보다 와이드가 커졌나봐요. 창이 비례가 이상하게 정사각형이 됐죠. 더 보기 싫으네요. 정말 싫어하는 형태예요. 드레스룸이 워크인 클로젯 형태가 아니고 다 붙박이장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옵션일지 아닐지 한번 또 두고 보시죠. 욕실도 같은 형상이고요. 네, 74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도 74랑 마감재가 같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별거 없고요. 여기도 뭐 현관 창고 똑같고요. 침실 84A 타입이 74랑 완전 똑같이 생겼었는데 비례만 바뀌었다고 했었죠. 볼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운하니까 한번 쭉 둘러보긴 할게요. 요 판넬이 바뀐 것 같네요. 약간 요렇게 길쭉하게 네모였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열어보긴 귀찮고요. 네,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주방도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너무 커서 쓰기 불편하신 분들도 오히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침실 1번도 같고 여기도 같고요. 다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4E도. 네,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은 84A랑 마감재 좀 다른 것 같죠? 요 돌이 5구에 쓰였던 돌인가요? 아무튼 74나 84A 타입이 있던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판넬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 현관 창고 신발장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침실 2번 가보겠습니다. 대림은 이제 일을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곳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대신 뭐 크리에이티비티적인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만큼 소비자한테도 인지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색깔이 여러 번 바뀌고 하다 보면 소비자들 다 헷갈리거든요. 근데 집이 다 똑같아. 그럼 성의는 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그 집이 그 집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헷갈리는 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집이 단독 세대를 할 것이냐 임대 세대를 줄 것이냐 나눌 수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여기 침실에 있는 워크인 클로짓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욕실도 뭐 똑같죠. 주방 식당 가볼게요. 주방 식당도 뭐 똑같아요. 여기는 또 세로 패턴이네. 아까 84A는 가로로 길게 있었는데 제 기억이 아까 맞나 봅니다. 59랑 74도 세로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다 옵션 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진짜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기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CG가 있으니까 볼게요. 아까 84B 타입이 세대 구분형 임대 놓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 집이 이제 이렇게 임대 놓은 집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인가 봐요. 아니네, 우리 집이네요. 예, 우리 집이에요. 임대 놓은 집이 아니고 우리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관부만 좀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막 쭈르륵 넣어서 방도 하나 더 있고 저쪽 끝에 뭐냐 복도 창고도 하나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대 세대가 있는 건 노인층, 노년 가구가 많이 들어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공단에서 임대 수요가 있는데 오피스텔 인프라가 없으니 여기서 사용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냅둔 것 같은데요. 공단 수요면 그래서 84B 타입을 다 공단뷰를 놓은 건가요? 뭐 그렇게 큰 생각은 안 했겠죠? 아무튼 그런 거니까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실 옵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집은 내가 쓰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방송에서 일부 연예인이 캥거루족처럼 이 본가에 부모님 사시고 저 임대세대 본인이 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세대평면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대평면 다 봤고요. 세대평면에서 궁금했던 거 아까 가격, 옵션 이런 건 봐야겠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들어와 봤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들어오면은 여기 7번에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란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가 옵션이고 뭐가 DP인지 뭐가 진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59A부터 84B까지 역시나 발코니 확장 금액은 유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59A가 1000만원부터 84가 1400까지 있고 세대 구분형 아까 임대 줄 수 있는 거를 하면 4400 그 집을 하나 더 짓는 거기 때문에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발코니 확장비에 태워야지 안 그러면 그걸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1000에서 1400이면 비싼 것도 아니지만 싼 것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긴 하네요. 이게 땅을 비싸게 샀겠죠. 그러니까 이단을 받을 것 같고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주할 거라면 최대한 해라 는 말씀이고 300에서 600까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조금씩 센데 뭐 별 수 없죠. 뭐 우리가 당한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공급자 위주의 주거 시장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뭐 우리를 좀 배려해주는 척 할 때 배려를 받아야죠. 빌트인 가전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냉 아까 다 옵션 많네요. 그거 다 빠지면 아마 그냥 일반 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빠지면 상부 장이 생겨요. 그거 다 감안하시고 전기 오븐도 옵션이었네요. 식세도 옵션이었고 빌트인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도 옵션이었어요. 가격을 좀 보죠. 전기 오븐이 38만원부터 100얼마까지 있는데 오븐 IoT 해서
3배 비싸게 살 이유가 있나요? LG랑 삼성에서 골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세를 보시면 식세 100만원 정도 뭐 하죠.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빌트인 하이브리드 쿠크탑 인덕션도 가격이 싸제로 사도 60에서 80은 그냥 해요. 그냥 빌트인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빌트인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난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냥 하시는 게 낫습니다. 4억짜리 집 사면서 400만원 아낀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현관 중문, 역시나 파는 거였어요. 네, 알트 1, 2가 있고요. 아까 59 타입에 AB 타입에 있었던 그냥 금속의 브론즈 투명 삼연동이 있고, 74 이상으로 있었던 망이 패턴 유리 있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있고요. 가격이 10만원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유리가 격 차이일 것 같고요. 저희가 싸제로 삼연동을 하면 뭐 한 100만원, 80만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지저분한 마감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문은 정말 호불호가 갈려요. 뭐 들어갔다 나갈 때 귀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소음이나 단열이 좋아서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 뭐 나중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새 집에 그냥 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붙박이장도 옵션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까 침실2에 CG선 붙박이장이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판매 단가가 100만원, 130만원인데 84는 아마 길이가 좀 더 길 테니까 59AB 74 타입이랑 가격이 좀 다를 겁니다. 저희가 특판가로 해도 이게 2배 정도 차이 나겠네요. 네, 뭐 그렇다고 많이 남는 건 아니니까. 붙박이장 100만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분만 하십시오. 건식 세면대 우류관리 붙박이장 74랑 84A의 그 기본형은 워크인 클로젯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 워크인 클로젯이 아니고 옷장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옵션인지 봐야겠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가 다 옵션인데 400만원 전 워크인으로 쓰겠습니다. 네. 네, 그 아래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요. 스타일러가 있구나. 스타일러가 있는데 다 3구짜리 스타일러예요. S3이 붙죠. 5구짜리는 S5가 붙어요. 3구짜리는 사실상 옷을 2개밖에 못 걸어요.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테니까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130만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가로 제 기억에. 그럼 가구값이 한 300만원 돈이라는 건데 비싼 건 또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굳이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공간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식 수납장 주방 후면이 뭘까요? 김치냉장고. 이걸 안 하면 김치냉장고장이고, 김치냉장고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수납장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을 줄게요 라는 내용이고요. 130이면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인출식 수납장이면 하드웨어 값이 꽤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김치냉장고장 없으면 거기다 뭔가 이상한 거 자질구레한 거 다 쌓여요. 그냥 수납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 역시나 옵션이었어요. 근데 상판 벽 아일랜드까지 다 해서 160, 150 되면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네, 돈 열심히 썼네요. 신나게 써봤어요. 이렇게 해서 세대랑 VR까지 다 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